코칭 수업 나눔 축전에 이제 컴사모 팀으로 참여하게 됐고 발표를 맡게 된 주동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할 과목은 이제 고등학교 정보급 과목의 인공지능 기초 2단원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네, 저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네, 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갈 거는 2장 인공지능 학습에서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목차로는 맨 처음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인공신경망의 정의를 한번 배울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 딥러닝은 막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의 활용 분야를 하나 배워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 해놔가지고 가서 이제 한번 직접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이란 뉴런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를 비슷하게 따라한 것이고 작동 원리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뉴런이 있고 이제 여기 시냅스에서 뭐 신호를 보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제 이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있고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제 인간의 뇌가 총 86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런 뇌를 모방하여서 정보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게 이제 인공신경망이에요. 자, 이제 한번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애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퍼셉트론이에요. 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제 여러 개의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입력을 하나로 모아서 출력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과정은 이거의 움직이는 과정은 이렇게 이제 이런 뉴런이 일단은 먼저 있고 가중치가 있고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거 맞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단위이고 뉴런은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서 이제 입력을 받아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신호가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표준화를 정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서 말했던 뉴런의 출력을 결정하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고 렐루 함수가 있고 그리고 코탄젠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신경망은 작동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건데 한번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뭐뭐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쵸? 그러면은 맞아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인공신경망의 작동 원리인데 이제 아까 그 기본 구조를 설명해 줬고 이제 작동 원리가 조금 앞에서는 부실했는데 이제 한번 제대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아까 말했듯이 입력층이 있고 이제 처리하는 은닉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닉층에 넘어가서 이제 출력층에서 나오면은 아까 말했듯이 결과를 출력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층에서 처음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7을 적었다. 여기 입력층에다가 7을 넣어주면은 이제 이미 학습된 데이터들이 있는 은닉층으로 가서 이제 정교화를 시킨 다음에 이 7이라는 걸 뭐 하나의 여러 가지 숫자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 학습된 집합에 의해서 이게 7이다 라는 거를 출력층에서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이제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습을 하는 이유가 이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층을 통과해서 아까 여기 은닉층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성능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조금 살짝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은 그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더 정교한 학습을 수행하고 또 이렇게 학습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식, 언어 이해 등의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이제 한번 딥러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가 뭐라고 했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는 그쵸?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 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뉴런을 8개, 7개, 7개, 총 15개를 만들어 놨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실행을 해주면은 좀 분류가 되는데 잠시만요. 조금 낮추고 실행시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니까 이 파란색 길이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주황색 길이가 이렇게 딥러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 우리 호연 학생이 말했던 맞아요.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약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뉴런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서도 이 음립층이 중요하지만 이 에포크라는 이 학습 횟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학습 횟수가 계속 늘어나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습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 아이폰 쓴 학생 있는 사람, 아이폰 쓴 사람, 그쵸? 이제 아이폰에는 이제 페이스 아이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 인식으로 써요. 그리고 뭐 이제 테슬라 알죠, 다들?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 분할에 쓰이고 또 이제 막 의사들이 MRI 찍고 CT 찍은 다음에 그 의사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 병이 무엇인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 챗GPT 많이 쓰죠? 네. 이제 챗GPT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챗봇이 많이 쓰인다. 다음으로 이제 네이버 클로바랑 클로바 아는 사람? 저요. 그렇지요. 오 그래요. 그래서 클로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피커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이제 인공지능이 진짜 요즘에는 자주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아까 자연어 처리가 있잖아요. 이걸 좀 더 다듬어서 텍스트 생성도 가능하고 동영상을 생성 가능하고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미드 전이를 써봤는데 조금 한 2년 전이어가지고 살짝 좀 뭐라 해야 되지?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성능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사진을 되게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생성은 요즘 뭐 딥페이크가 조금 날리긴 한데 이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동영상 생성도 있다. 아직은 이건 안 써봤어요. 선생님은 이미지랑 텍스트는 써봤는데 자 다음으로 한번 이제 딥러닝 기술을 체험해 볼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한번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한번 실습해 보는 걸로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퀴즈 하나 해보도록 하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텍스트 생성인.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3번이 맞아요. 그래서 이 달2,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이에요. 선생님, GPT도 이미지 생성해달라고 하면 생성해주지 않나요? 근데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GPT-3라고 써놨잖아요. 이 3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GPT-4 이상부터 이미지가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을 잘 맞췄고요. 다음으로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신경망 모델 설계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뭘 풀어야 될지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그 데이터 수집은 안 했지만 이제 신경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주행 영상을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저도 선생님도 잘 몰라서,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만들어야죠. 코딩해야죠. 모델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코딩을 해서 나온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설계할 수 있고, 다음으로 한번 일단은 좀 이따 과제가 있을 건데 한번 이제 요점을 정리 먼저 해볼게요. 자, 인공신경망은 뉴런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를 비슷하게 따라한 것.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뉴런이 있고 가중치가 들어가고 활성화 함수가 있다. 자, 활성화 함수 하나 말해볼까요? 활성화 함수 하나 PT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아직 요점은 정리가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자, 활성화 함수, 뉴런의 출력을 결정하는 함수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그 다음에 렐루 함수, 그 다음에 코탄젠트 함수예요. 네. 그래서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종류가 수십만 가지가 좀 더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활성화 함수에는 시그모이드, 렐루, 코탄젠트 함수가 있고, 작동 원리 같은 경우에는 입력층에 들어간 데이터들이 은닉층으로 들어가서 정규화를 한 다음에 출력층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도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이고 이제 방금 했던 신경망 모델 설계,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델 생성, 그다음에 모델 평가를 하고,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났는데 혹시 뭐 어려웠던 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복잡한 문제는 이제 못 해요.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도 퍼셉트론을 쓰진 않는데 이제 그 퍼셉트론을 활용해서 이제 더 이제 똑같은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발전한 걸 사용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아까 배웠던 활성화 함수 중에서 비선형 활성화 함수와 다층 구조를 통해서 퍼셉트론의 단점도 이제 해결해서 이제 그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델을 써요. 그리고 뭐 다른 질문? 그러면은 은닉층에서 원하는 조건을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은닉층이 많아지면은 더 좋은 결과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은닉층이 많아지면은 이제 학습 능력이 좋아져서 성능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학습을 할 때 재밌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재밌는 부분만 열심히 하면은 다른 거는 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과적화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이 그 열심히 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없으면은 이제 과제가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 해놔서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고 이제 한번 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구글 콜앱으로 만든 모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실행시켜보고 이제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 한번 입력해봐가지고 그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했고 다음 수업으로는 이제 컴퓨터 비전의 이해와 합성곱 신경망의 이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없으면은 이렇게 오늘 수업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이제 과제는 다시 11월 26일까지 여기다가 사진 찍은 거 올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 끝났는데 뭐야?